짙어진 풀향기와 선명해진 한낮의 햇살이 여름을 표현하는 나날들. 초여름의 어느 날에 시작하는 힐링 트레킹. 이번 여정은 그 옛날 가파른 절벽, 향기 나는 숲이 있다고 하여 향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으로 향합니다. 100여 그루의 측백나무를 품에 안고 길 따라 장소 따라 다양한 색깔을 전하고 있는데요. 힐링 트레킹 13번째 시간에는 향산 7색 4코스를 걸어보며 그 속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측백나무네요. 마치 소나무 한 그루를 압축시켜 놓은 듯한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측백나무 군락에는 100여 그루의 측백나무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쭉 측백나무를 오른쪽에 두고 걸어보면서 가볼까 합니다. 저쪽에 새로 지은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 가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시작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하는 첫 번째 트레킹 장소. 측백나무 숲 옆 정겹게 자리한 마을로 향합니다. 도동 측백향 커뮤니티 센터는 도동 측백나무 숲을 즐기기 전 편안하게 들려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 우리는 제일 먼저 2층에 있는 천연기념물 홍보관을 방문해 봅니다. 도동 측백문화마을. 대구가 굉장히 이야깃거리들이 많이 들어있고 길마다 그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지금 이렇게 마을이 섹터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 신순겸 영각 유허비도 있네요. 지난번에 갔던 길이고, 일단 측백나무가 우리나라 천연기념 1호라는 거를 저는 여기에 처음 알았어요. 100여 그루의 측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공간. 도동 측백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정 당시에는 달성의 측백수림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의 대학자 서거정 선생이 말한 대구의 경치가 좋은 10곳 중 6번째에 해당하는 북벽 향림인데요. 예부터 시인과 풍류객이 자주 찾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말고도 우리나라에 측백나무 숲들이 좀 있나 보네요. 서울 삼청동 측백나무는 한 그루가 있는데, 여기 역시 천연기념물 제255호고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는 천연기념물 1호라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측백나무의 그 향을 따라서 걸어보는 오늘 일정을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가 어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있네요. 저쪽으로 한번 가서 코스를 한번 볼까요? 총 7개 코스로 나눠져 있네요.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없는 것 같은데, 2코스가 좀 어렵네요. 가장 그래도 좀 볼거리가 많을 것 같고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 같은 곳은 제 생각에는 4코스일 것 같습니다. 4코스를 걸으면서 이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재밌는 풍경들 그리고 멋진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면서 쭉 걸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4코스 함께 가시죠. 향산 7색은 천연기념물 제1호 도동 측백나무 숲을 품고 있는 대구 동구 도동 측백문화마을을 중심으로 구성된 트레킹 코스입니다. 탐방 코스가 7개로 나누어 있어 7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오늘 힐링 트레킹에서 걸어볼 길은 8.4km의 4코스로 도동 측백나무 숲을 시작으로 백원소원, 추보제, 까마귀제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도동 측백향 커뮤니티 센터에서 나와 걸으면 향산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때 마을의 벽화를 살펴보면 백원서원과 향산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서거정의 대구 시병중 유경 북벽향림이라. 서거정이란 분이 이 대구의 아름다운 명소 10곳을 정해서 그곳에 각각을 읊은 시 10수를 남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인 것 같습니다. 옛 벽에 푸른 측백 옥창같이 자라고 그 향기 바람 따라 철마다 끊이지 않네. 정성 들여 심고 가꾸기에 힘쓰면 맑은 향 온 마을에 오래 머무리. 굉장히 마을에 측백향이 가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벽화가 타일을 이제 쪼개서 붙여가지고 벽화를 만들어놨는데,
이 색감이나 이런 타일 구성을 보면 스페인의 가우디 그 건축 양식이 아니죠. 그 스타일을 좀 따라한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쁩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백원서원은 전귀당 서시립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팔공산 백안동에 있었지만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전귀당을 수리해 백원서원을 이건했습니다. 지금 서원의 모습은 소실된 것을 1946년에 복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힐링 트레킹을 다니면서 이런 서원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앞에 보다 보면은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그때도 애들은 혼나고 있고 누군가는 또 웃고 그걸 보고 웃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는 훈장 선생님이 앉아 있었을 거고 애들은 또 저쪽에서 그 훈장 선생님의 흉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린이나 어른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거의 똑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시절에 제가 학생이었으면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나무가 만들어준 그늘을 벗삼아 여유롭게 걷는 길. 짙어진 녹색빛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심에서는 만날 수 없는 자연의 풍경이 눈에 띕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싱그럽게 익어가는 매실을 보니 지금의 여름이 더 실감나는 듯하네요. 소도 있네요. 이 소 축사가 있는 걸 보니까 여기가 도심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정답게 지저귀는 새들과 흐드러지게 핀 이팝나무꽃. 자연 속 힐링 트레킹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 그 자체인데요. 어느 곳이든 카메라만 있으면 여름의 추억 한 조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추보제라고 써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뭔지? 길 따라 걷다 보면 또 하나의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추보라는 말은 추원보본에서 나온 말로 근본을 잊지 않고 조상의 은덕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선조를 보살피기 위한 제실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추보제는 일찍 손씨 제실로 청어서원에 봉양된 모당 천을의 손인 통정대 불학 정원정 손홍주를 추모하기 위해서 1932년 후손들에 의해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100년이 조금 안 되는 건물인 것 같아요. 한번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되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네요. 딱 들어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 구조인 것 같아요. 나무 두 그루가 앞에 딱 지키고 있고 꽃도 양쪽에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 마치 나무가 이 제실을 지키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입니다. 어찌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건 나무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담하고 한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추보제의 뒤편으로는 일찍 손씨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찍 손씨는 팔공산 자락 아래 도동 지역의 터를 잡은 토박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이곳은 고향 이상의 의미를 가진 장소겠죠. 추보제를 지나 한적한 시골길을 걷다 보면 까마귀제로 향하는 길이 나오는데요. 마을이나 도로를 끼고 있는 평지만 걷다가 만나는 숲길에 대한 기대가 앞섭니다. 야, 이제 본격적으로 숲길이 시작이 되네요. 이번 숲길은 좀 안 힘들고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생기가 넘치는 여름의 숲. 그 어느 때보다 숲에 사는 생명들이 활기차게 깨어있는 계절이기 때문인데요.
트레킹을 하는 시간만큼은 그 숲의 일부분이 되어보는 귀중한 경험을 해봅니다. 제가 힐링 트레킹을 하면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이런 풍경들을 제 계절에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한 번쯤 안 보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계절은 많이 봐야 100번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번을 못 본다? 정말 아깝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계절 놓치지 마시고 꼭 눈에 담고 가슴에 담고 그런 트레킹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푸르름에 둘러싸여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가파르지 않은 완만한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며 자연이 품고 있는 생명 하나하나에 눈을 맞춰봅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높은 산의 고개를 뜻하는 제와 새의 이름인 까마귀가 만나 까마귀제라고 불리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가 까마귀제. 여기 밑에 동그랗게 돌로 이렇게 돌탑들로 띠를 둘러놨네요. 그렇죠. 누군가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의 모양을 만든 것 같은데 참 재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들어가 있겠죠. 이 소원들이 띠를 이뤄서 하나의 모양을 만들고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때로는 여유롭게, 때로는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다가도 어느 곳에서나 앉아서 쉴 수 있는 여유. 이게 바로 트레킹이 주는 힐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숨을 고르고 숲속의 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새소리 너무 좋은데요. 사실 어떤 음악이나 어떤 오케스트라 사운드보다 이 현장에 앉아서 이 소리를 들은 게 가장 힐링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콘크리트 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사람인 만큼 이렇게 가끔씩 자연 속에 나와서 자연을 즐기는 게 진정한 우리를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여러분들도 이 현장 사운드, 현장의 이 공기 자연들을 그대로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강동제에서 향산 7색 4코스 방향으로 내려가면 복무동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일대에서 대대로 살아온 경주 최씨 문중과 주민들의 자제들을 교육한 도감서당이 있습니다. 도감이란 이름은 서당의 서쪽에 고려 태조왕건이 공산전투에서 후백제의 견원군에게 피해 쫓기다가 잠시 앉아 쉬었다는 독좌함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도감서당 역시 왕건과 관계가 있는 곳이네요. 도감이란 이름은 서당의 서쪽에 고려 태조 왕건이 공산전투에서 후백제 견원군의 피해 쫓기다가 잠시 앉아있었다는 독점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니까 역시 대구는 왕건과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서당 규모가 아담해요. 되게 작아서 아마 소규모 그룹으로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운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마당이 좀 작긴 하지만은 정감 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수업 시간에 늦은 학생처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서당에 들어가 봅니다. 사진 속에 담는 서당의 곳곳에서 그 옛날 학생들이 글을 읽는 풍경과 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도감서당을 나와 10분 정도 걸어가면 또 하나의 유적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 행정기관이었던 복무정인데요. 예전 가옥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잘 남아있는 장소이자
대구에서 유일한 옛 공공건물입니다. 복무정이네요, 복무정. 이곳은 동서쪽의 방은 동민들이 모여서 동네 규칙을 의논하고, 대청에서는 농민들을 계몽하고 동네 정한 규칙 등을 가르치기도 하고 시를 짓거나 풍류를 즐기기도 했다고 하는데, 요즘으로 하면은 주민센터 개념이었던 장소 같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하고 규칙을 정하고 지켜나가고 했을 것이고, 지금도 역시 과거나 현재나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사람 사는 건 비슷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복무정. 과거 속으로, 과거의 동사무소로 들어가 볼게요. 옛 건물을 마주하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복무정을 마주하며 어제의 시간을 오늘까지 잘 보존해 미래까지 전달해야 하는 의무도 한번 되새겨봅니다. 아마도 이곳이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수다도 떨고 뭐 음식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처럼 뭐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 집 아들은 어쨌대더라, 누구 집 아들은 어쨌대더라 이러면서 뒷담화 아닌 뒷담화를 하면서 그런 재미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이쪽 한 구석에 누군가는 또 싸우고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또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아닌 많이 나는 그런 공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규모도 좀 있어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을 것 같다는 상상이 드는데, 굉장히 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나의 어떤 동호회 같은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었을지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복무정에서 발걸음을 옮겨 독조암으로 향하는 길. 우리가 이렇게 트레킹으로 즐기는 이 길 위에는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길 위에서 만난 이 바위도 역사 속에서 하나의 제 역할을 했는데요. 바로 공산전투 속 왕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독자암이라고 해요. 독자암은 왕건이 공산전투에서 견원구사에 포위돼서 생명 위태로에 올 때 신승경 장군의 지략과 충성 덕분에 탈출해서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해서 독자암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구전이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걸 누가 증명해 줄까요? 요즘처럼 뭐 인증샷을 찍었던 것도 아닐 텐데, 그죠? 일단 제가 왕건이 된 기분으로 한번 앉아 볼까요? 사실 앉아 있기 좀 불편하긴 하네요. 이렇게 왕건이 앉아 있었을까요? 바위들이 지금 거의 다 부서져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어요. 이 옆면을 보니까 이쪽은 거의 물고기 비닐? 뭐 제가 용을 보지 못했지만 용 비닐 같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쭉 옆으로 나져 있는 게 마치 한 마리의 큰 물고기나 어떤 그 용의 일부를 떼는 것 같기도 하고, 겉에서 보기에는 질감이 굉장히 특이한 질감으로 보여져서 이런 텍스처들도 사진을 찍어두면 되게 매력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문양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만나면 찍어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곳에도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군사 목적으로 구축한 동굴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강제 동원돼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요. 굉장히 가슴 아픈 현장인데, 이런 역사도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 한번 현장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동에는 일제강점기 군사 목적으로 구축한 동굴 형태의 진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강제 동원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아픈 역사의 상처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동굴진지 입구인가 보네요. 보기만 해도 되게 음산하고 뭔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만 봐도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돌들, 바위들인데 이거를
이때 끌려갔던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착취 현장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마치 그때의 그 힘든 고통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거티브 헤리티지라고도 하고 다크 헤리티지라고도 하죠. 이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모든 잔재들을 없앤다고 해서 우리 역사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상처받고 그랬던 이야기들이지만, 그 새로운 역사를 이걸 토대로 쓰고 보고 반성하고 노력하는 그런 게 진정한 의미의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는데요. 트레킹을 하며 쌓인 다리의 피로를 개운하게 풀 수 있다고 합니다.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조격기에 다리를 맡기고 있으면 곧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는데요. 일단 지금 뜨겁네요. 뜨거운데 뭔가 그 따뜻한 기분이 위로 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하루가 좀 정리되는 느낌이고 좀 많이 걷기도 해서 피곤했던 게 좀 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좋아요, 아주. 전반적으로 코스들이 도로에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까마귀제에서 강동제 넘어가는 그 숲속길, 정말 숲 같은 길이 정말 좀 인상에 남았고, 베스트는 연인이 걸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걷기만 해도 사랑이 없던 사랑이 막 뿜뿜 솟아서 나올 것 같은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힐링 트레킹을 하고 나면은 말 그대로 힐링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답답한 서울, 그리고 콘크리트 안에 갇혀 있다가 자연 속에 나와서 공기도 마시고 걷고 새소리도 듣고 자연 속에 동화대에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굉장히 리프레시된 느낌도 들고 머리도 맑아지고, 우리는 사람은 자연 속에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본연의 내 모습을 찾아간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굉장히 그 다음 편이 더 기다려지는 그런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향기를 품어온 숲. 100여 그루의 측백나무를 품에 안은 도심 속 힐링 스팟. 그 속에도 다양한 역사와 이야기를 품으며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향산 7세 코스는 쉴 새 없이 달려왔던 일상에 쉼표를 찍기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무 아래를 걸으며 익어가는 여름의 청명함을 느끼고 자연이 주는 소리와 향기에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향산 7세 코스에서 숲이 선사하는 여름의 추억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